네, 보신 것처럼 전남 화순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고 있습니다. 인근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이 태풍 미탁이 어떻게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정희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정희윤 기자. 먼저 지금 태풍 위치 정확하게 어디를 관통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일단 태풍 미탁은 오늘 밤 9시 40분쯤에 목포 남쪽 견남 해안 부근, 그러니까 해남 부근에 상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목포 남동쪽 약 40km 부근 육상을 빠르게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태풍은 남부 내륙을 관통을 해서 내일 오전 8시쯤에는 경북 영덕 인근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가 되겠습니다. 특히 태풍의 세력이 내륙을 상륙하면서 현재 소형급의 약한 강도로 조금 더 약화했습니다. 지난번 남해안의 강풍 피해를 몰고 왔던 태풍 타파보다는 강도가 좀 약한 상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태풍이 내륙을 관통하기 때문에 비바람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경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태풍 특보 상황도 좀 살펴보면요. 지금 확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태풍이 일단 내륙에 상륙하면서 해상은 물론 내륙을 중심으로도 태풍특보가 더 확대 강화됐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의 경우도 충청 일부 지역까지 태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영동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이쪽으로 더 이동을 하면서 영동과 동해상의 경우는 태풍특보가 내려지겠고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는 강풍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 영향 반경이 현재 230km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전국이 영향권에 들고 또 취약 시간인 이 야간에 통과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태풍 미탁의 위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단 이 태풍의 위력이라고 한다면 지난번 타파보다는 현재 이 약한 상황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면부에서 비구름이 형성되면서 이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렸고 앞으로도 많이 내릴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면부에서 만들어진 비구름 영향 때문인지 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미 많은 비가 내렸거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주도 산간 지역에 윗세 오름에는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또 전남 보성과 경북 울진 지역에는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일 최대 순간 풍속을 좀 살펴봐도 제주도 산간 지역에 초속 32.5m의 돌풍이 관측이 됐고 전남 여수에서도 31.5m가 넘는 강풍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나무가 좀 뿌리째 뽑히고 또 간판이나 건물 지붕이 좀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남부 지역의 국지성 호우가 현재 문제인데요. 특히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저녁 무렵부터 시간당 6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태풍이 상륙할 시점, 그러니까 10시를 전후해서는 경북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90mm에 육박하는 엄청난 양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경북 영덕군의 강구시장 일대를 중심으로는 주민 대피령까지 현재 내려진 상태고요. 앞으로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최고 500mm 이상의 호우가 더 내리고 남부 내륙으로도 최고 300mm 이상의 비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해안가와 섬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속 50m 이상의 돌풍, 그리고 내륙에서도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밤사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계속해서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해안가는 해일 피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 타파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만조 시각이 겹치면서 해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만조 시각을 좀 살펴드리면 자정과 이 내일 새벽 사이에는 서해와 남해 서부, 그리고 내일 낮 동안에는 동해상이 만조 시기에 해당을 합니다. 이 때문에 태풍이 오늘 지금 밤 사이에 내륙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에는 최고 9m 이상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만조 시기와 겹치는 일부 해안가의 경우에는 높은 파도 때문에 침수와 범람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여서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수주의보 내려진 곳도 있죠? 네, 맞습니다. 낙동강 유역인데요. 오늘 저녁 8시 20분쯤에 김천교 부근에서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 그리고 밤 9시 20분부터는 의령 부근의 이 정암교 지점에서도 홍수주의보가 추가로 발령이 됐습니다. 낙동강 김천교 부근의 경우는 지난 20일이었죠. 태풍 타파가 북상했을 때도 이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던 곳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200mm 이상의 강한 비가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낙동강 홍수 통제소는 많은 비로 인해서 이 지역의 주의보 기준인 1.5m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한 상태입니다. 이 낙동강 지역의 경우는 이 강의 기울기가 좀 완만하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지 않고 또 평소에도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범람 위험이 큰 곳이거든요. 예. 이 때문에 태풍이 북상하게 되면은 바닷물이 조금 더 상승을 하기 때문에 홍수나 범람 위험이 지금처럼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밤사이, 취약 시간대에 태풍이 상륙하면서 피해가 더 큰 피해가 이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간대별로 주의해야 할 지역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주도부터 좀 살펴드리면 제주도는 태풍이 일단 지났기 때문에 큰 고비를 넘겼고요. 네. 앞으로 이 태풍특보는 점차 호우특보나 풍랑특보 그리고 강풍특보 등으로 대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남부지방이 고비인데 새벽 2시부터 이 3시 무렵까지는 광주 등 전남 지방을 중심으로 태풍이 통과하기 때문에 비바람으로 인한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내일 새벽 2시나 이후부터 오전 9시까지는 영남 지방, 특히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경북 지방이 최대 고비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영동 지방의 비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이 지역의 경우는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형적인 영향이 겹치기 때문에 평소에도 집중호우 가능성이 큰 곳이거든요. 지난번 영동 지역에 그 산불 피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집중이 되면 산사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일단은 대피나 대응 요령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시간당 사실은 20에서 30mm 정도의 비만 내려도 사실은 우산이 소용이 없을 정도의 그렇군요. 강한 비입니다. 네. 이 시간당 20mm 정도의 비가 한 2시간에서 3시간만 지속을 하게 되면 축대 붕괴와 산사태 위험이 커지면서 하수구가 넘치기 시작하는데 지금처럼 시간당 5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게 되면 시설물 피해는 물론 저지대 침수나 하천 범람 등의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영남 지역의 경우에는 시간당 60mm 이상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물폭탄이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이 많은 비가 2시간 이상 지속한다고 한다면 일단 주변 점검을 하시되 그냥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침수나 범람의 위험이 있다면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먼저 대피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풍 상황도 역시 중요한데요. 현재 해안가의 경우에는 초속 50m 이상의 강풍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달리는 열차가 탈선하거나 전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네. 나무가 뿌리채 뽑히거나 철탑도 넘어갈 수 있는 무서운 위력입니다. 따라서 밤사이 밖으로 나오시는 것은 최대한 자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해안가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오거나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태풍이 접근할 경우에는 이 상황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해안가나 산간 지역에서는 이 해안 도로나 계곡 근처에 접근을 좀 피하시고 안전한 지대도 대피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 태풍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태풍 무려 7개나 된다고 하는데 이게 기록적인 숫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 타파에 이어서 이번 태풍 미타까지 하면은 총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된 건데요. 태풍 관측 기록이 이루어진 1951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7개의 태풍이 영향을 준 것은 1959년 1일 기록 이후에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60년 만에 최다 태풍 기록인 셈인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올해는 이 가을 태풍 기록도 지금 바뀌었는데 그동안 1951년 이후에 9월과 10월에는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북상을 해서 영향을 준 경우가 많아야 최다 2개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 가을 태풍이 이 2개나 찾아왔던 해도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면 8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발생한 태풍이 지난번 닝닝과 타파 그리고 이번 이 미타까지 3개 정도로 이 사상 최고 기록을 이미 경신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태풍 미탁의 이 경우 유사 태풍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역대 태풍 중에서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서 북상한 태풍 중에서 미탁과 같이 이제 10월에 서해로 북상한 태풍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중에 이 라마순의 경우는 서해로 북상을 했지만 저희가 7월 태풍인 것을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1994년에 태풍 세스도 유사 태풍으로 찾았지만 10월 태풍이긴 하지만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서 남해안으로 상륙했던 태풍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번 태풍의 북상을 기상청에서도 무척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태풍 세스를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네. 이 세스가 북상했을 당시에 삼척 등 영동 지방에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발생했었거든요. 또 통영에서도 초속 40m 이상의 강풍이 관측됐었습니다. 이번에 이보다 더 많은 비와 강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이례적인 가을 태풍이 잦아지는 이유가 또 뭔가요? 또 앞으로 태풍이 또 올지도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 가을 태풍이 잦아지고 또 강해지고 있는 이유를 기후 변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정확한 이유를 대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올해 같은 경우에 태풍이 발생하는 해역의 해수 온도가 예년보다 높기 때문에 태풍 발생 조건이 좀 좋은 상태고요. 네.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처럼 좀 수직하지 않고 평년보다 더 확장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 수 있는 그 태풍의 길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태풍은 보통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보통 평년 이맘때 북태평양 고기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 남쪽 해상까지 수축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가장자리가 일본까지 확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발생해서 북상을 한다면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우리나라 쪽으로 더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고기압이 더 확장을 한다면 지금처럼 서편에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동아시아 부근에 이 패턴이 좀 변하고 있다. 이 사실은 좀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네. 또 최근 패턴이 가을 태풍이 좀 잦아지고요. 그 강도가 더 세지고 있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태풍 발생 해역의 해수 온도가 높고 또 태풍의 길이 한반도 주변으로 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발생을 한다면 10월 중에 하나 정도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좀 배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한반도를 올해 영향을 준 태풍이 7개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처음으로 이번 미탁이 내륙을 관통을 하고 네. 또 내륙을 지나가는 시점이 내일 새벽이어서 네. 더욱 걱정이 됩니다. 주변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 정혜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